네,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은 스타킹 함께해 주실 졸탄의 이재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공연 일정 때문에 엄청 바쁘시겠어요. 공연 일정 때문에 바쁘죠. 네. 예, 좀 주말에는 또 주말만 했던 게 좀 평일날도 그렇죠. 가족분들이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방학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바빠졌습니다. 요 시기가 사실 저도 예전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요 시기가 그렇죠.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네. 예. 역시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겠구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참 어렸는데 말이죠. 네. 예. 지금도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뭐 상상도 이렇게 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네. 하면서 점점 배워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나날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유튜브에서도 보고 지금 뭐 여기 스타킹에서 제 배운 게 제일 크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포트를 좀 많이 너무 했었는데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약간 종목을 좀 줄여나가고 계시다. 네, 너무 많이 이게 했었다. 뭐 20개 종목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에이. 미국 주식까지 합해가지고. 합치면 더 많죠. 그게 그래요. 원래 처음 들어가면은 다 내가 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요? 내가 사면 다 오를 것 같은데 현실과 딱 한번 마주하는 순간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게 돼요. 그걸 정리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파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진짜. 자, 오늘도 한번 파보시죠. 파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킹의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가져오십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되겠다. 그렇죠. 이 종목을 이번 달에 난리 나겠다 싶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저희 포트에 각자의 포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오신 전문가분과 저나 황현 씨가 각각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 거죠. 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스타킹이 되는 거고 1등을 하면 이제 스타킹이 되는 거고 1등을 못하면 벌칙이죠. 벌칙이죠. 네. 지난달에 콧물 그리셨잖아요. 콧물에다가 검은 눈동자까지 그러는데 네. 황현희 씨한테 꼭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점점 진화될 것입니다. 첫 벌칙은. 달 빼고 지금 제가 첫 달 빼고 네. 다 오주 황현 씨가 5주 연속. 5달이네요. 5달. 오소달. 네. 오소달이란다. 오소달이 뭐야? 5달. 신조어를 또 다시. 5달 연속 제가 이제 스타킹을 차지했어요. 네. 이번 달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적이 괜찮아 보이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성적표를 일단 먼저 공개하면서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탑 6, 6위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달 스타킹 순위입니다. 6위 주성 엔지니어링이 차지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뭐 높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첫 주가 지났으니까요. 몇일 안 됐으니까. 1.37%의 수익률. 이주연 대표의 종목 졸탄에 선택했었고, 네. 졸탄이네요 위에 것도. 네. 5위가 역시 또 졸탄에 선택했었고. 보입니까? 예,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보니까 등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한 오르락내리락. 겁니다. 예, 한미반도체 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달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은 4.28%입니다. 자, 4위입니다. 바이오가 드디어 나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5.20%의 수익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그리고 저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탑3 공개합니다. 3위입니다. 자, 탑3. 자, 3위 SP 시스템즈 5.62%의 상승률. 저의 선택이 있었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유창희 대표님이 또 순위권 안으로 유창희 대표님. 밀어 넣으셨습니다. 자, 2위 항상 순위권에 있는 분이죠. 김건진 부장님. 예, 저의 선택이 있었고 대기업이 2위를 차지하거든요. 진짜. 예, LS 일렉트릭이 8.44%의 수익률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좋은 이렇게 수익률을 무겁고 냈네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네.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네.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예 1위는 역시 이번 달도 변용인 대표가 역시 1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체라 네이버 관련주죠. 네. 이번에 네이버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12.15%. 한 주 만에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변영희 대표님. 예, 네이버가 24일 날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기대되는데요. 네.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좀 클로바 X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이제 네이버가 많이 상승. 오늘도 올랐어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오. 변영희 대표님이 지난달에 또 1위를 차지하시면서 네. 수익률이 무려 12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죠. 이번 달도 그 기세를 이어가실지 잠시 후 이 종목들 리뷰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지 날씨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종목, 기상, 날씨 뭐라고 할까요? 종목, 기상, 날씨 네. 모르겠어요. 네. 자, 날씨가 신입니다. 그냥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한쪽에는 폭염이, 한쪽에는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한여름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국내 증시의 날씨는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조체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로봇은 오늘 맑은 하늘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초전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장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광풍처럼 일었던 2차 전지 수급이 이제는 초전도체로 옮겨졌는데요. 2주 만에 300%에 가까운 폭등을 보인 종목들도 있는데 일부 종목은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이슈 특성상 진위 검증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테마주로서는 최적의 수급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테마에 신규 진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와는 다르게 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는 초전도체 업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 로봇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변화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부 자금 174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용 4족 보행 로봇의 공동 R&D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소식이 나왔는데 화재 진압에 필요한 로봇의 국책 과제를 맡게 되면서 로봇주에도 훈풍이 더해졌습니다. 그간 2분기에는 쉬어갔던 로봇이 하반기에는 다시 로봇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보여왔습니다. 월요일장 업종 날씨 살펴봤고요. 8월의 스타킹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좋은데요? 초전도체가 또 태풍의 눈으로 좀 부상하고 있죠. 야, 초전도체 너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모든 관심과 집중.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또 네. 초전도체가 그 수급까지 다 휩쓸어가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뭐 미국에서도 이 네.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식시장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아. 전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맞다면 네. 노벨상감이다. 그렇죠. 노벨상감이죠 이거 이런 되면.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또 경제력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 흐름이 어디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 잘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일단 지난주 좀 리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하고 있는 또 변영희 대표 종목부터 좀 봐야겠죠. 알체라 역시 좋은 상승률이었어요. 12%가 넘는 상승률로 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체라 아직 상승 이 동력이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예, 뭐 일단 차트의 추세 선상에서도 지금 뭐 흐름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도 좋습니다. 네. 8월 24일 네이버가 출시 예정인 이 하이퍼 클로버 X의 출시 기대감. 네이버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알체라 최근에 뭐 상승하고 난 이후에 초전도체 섹터가 다시금 주목을 좀 받으면서 네. 최근 뭐 거래를 조금 조정은 좀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좀 판단해봐도 괜찮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쯤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사실 뭐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지만 뭐 큰 우려감은 아닌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를 아주 잘 소화를 하고 있다. 기대감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한 18,000원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좀 해보면서 아직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가가 16,43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네. 18,000원대까지 가면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거. 괜찮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클로바 X 기대감이 엄청나니까 이게 단순하게 챗 GPT가 아니더라고요. 전방위적인 약간 좀 그래요?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AI가 네이버 단순히 뭐 한국식 챗 GPT가 나온다 막 이런 개념 정도가 나 아니라. 그건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뭐 교통부터 시작해서 뭐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이 AI가 네이버에서 과연 어떻게 침투를 할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네이버 클로버 X 나오면 갑자기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라는 게 원래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하면은 그렇죠, 맞아요. 그 기대가 막 되고 엄청나게 했다가 딱 터지는 순간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발표되는 순간 약간 거의 좀 조정 구간이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하죠. 어쨌든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아직까지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은 걸로. 오, 알고 3주 뭐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까지 좀 남아있으니까 이달 말에 발표를 하니까 좀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유창희 대표님, 그때 이제 SP 시스템즈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3위입니다. 네, 오. 5.6%의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SP 시스템즈가 자동차 관련 이제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로봇 뭐 물류 배송 쪽인데 네. 망했습니다. 네. 왜? 원래 MI 큐브 솔루션 자회사 상장 이벤트로 본 건데 네. 이제 확실히 느낀 거는 섹터는 잘 선정을 했는데 네. 대장주를 했어야 된다. 대장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오늘 많이 눌렀잖아요. 네,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SP 시스템스는 조금 뭐 시장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거를 좀 빚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선택을 잘못했다 보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데 네. 조금 이제는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벤트를 보고 매수한 건데 예. 그 이벤트가 소멸됐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은 쉽지 소멸됐구나.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좀 보이는데 약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주가 섹터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이게 흐르잖아요. 대장주 그렇죠. 밑에까지. 근데 거기까지 오다가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네. 이제 왜 내게 안 가? 화나는. 왜 내가 대장이 아니야? 왜 내게 안 가? 막, 너 뭐가 화나셨구나. 문제니? 막 이런. 왜 내가 뭐 잘못했니? 그러니까요. 내 선택이 잘못된 네. 거야? 약간 뭐 이랬던. 네, 뭐 아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일단 재료는 좀 소멸됐는데 다음 뭐 상승 여력은 좀 아직 남아 있는 아직은 로봇 섹터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 그러니까 그 로봇하고 AI는 8월 달에 상당히 선방할 수 있다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로봇은 지난달로 치면 반도체와 같은 흐름들 그리고 오히려 AI는 2차 전지와 같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뭐 흐름들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일단 선택은 좀 주도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주요 고객이잖아요. SP 네. 시스템즈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근데 현대차가 요즘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주춤한 것도 있죠. 맞아요. 뭐 그런 거 소재 같은 거 뭐 안 한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한 부품 부품 같은 주문을 좀 20%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크게 악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은 미인주거든요. 네네네. 누가 선택을 잘 받느냐 이런 건데 선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명언이 있죠. 주식은 네. 미인대와 같다. 뭐 이런 오. 말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선택을 해야 한다. 약간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예. 처음 경제학자. 들었어요? 예? 누가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케인즈가 안 나. 케인즈. 케인즈. 맞아요, 케인즈. 경제학자까지 역시. 그게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경제학자 중에 유일하게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이 계세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분이죠. 외국 사람이에요. 예, 우리 축구 선수 아니에요. 캐시인 줄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명언까지 좀 명언.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똑똑해. 지난주에 리뷰를 종목 네. 리뷰를 좀 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실 텐데 네. 이분께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날씨 여신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스타킹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만호제강 가져와 주셨습니다.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신테카바이오 가져와 주셨는데 역시나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만호제강부터 살펴볼게요. 케이블 제조업체인 만호제강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는데요. 소송 결과를 지연 공시한 탓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호제강의 2대 주주인 MKSC 만호제강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건데요. 또한 대한전선의 육상 케이블 개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변영인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만호제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어요. 5월 31일까지 신고가 68,000원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제2의
SG 사태의 재현이다 해서 무더기 하한가를 갔던 이 종목들 중에 하나였던 만호제강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네네. 35,900원까지 단기에 좀 급락을 좀 했었는데 와. 네.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소식들 뭐 지금 뭐 최근에 SG 관련 종목들이 아직도 주가의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만호제강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또 한 차례 부각이 된 것입니다. 전체 이 외국계 증권사로 인한 대량 매도는 아니었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대량 매도가 좀 있었고 네네. 35,900원 단기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었고 바로 최근에는 대한전선의 이 초고압 케이블 네. 이 개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지만 네. 다시 이게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좀 엮이면서 다시 좀 시세를 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좀 보면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는 좀 관련은 좀 없다. 연관성은 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될수록 다시금 시세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공시를 좀 봤는데 지금 8월 3일자 공시를 좀 보면요. 만호제가 뭐 공시보복 관련해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 2건을 철회했다. 자, 이 건으로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되어 있는데 이 여파는 사실 뭐 주가의 어떤 악재 요인은 좀 아니다. 네. 단순하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을 자사주를 처분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번복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고의성이나 어떤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뭐 투자자들에게 어떤 뭐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한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지금 지배구조상에서의 어떤 지분율에 좀 우리가 염두해서 투자에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뭐 요즘 SG 사태발 뭐 좀 안 좋았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네. 경영권 문제로 뭐 단기간의 상승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위험한 주식이다 좀 생각하진 않을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사실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했던 원천이 사실상 뭐 어떤 사업을 굉장히 좀 잘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하게 이슈죠. 수급 때문에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관련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갖고 네. 다시금 상승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경영권 분쟁의 이슈만 좀 부각됐는데 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지분율이 지금 최대 주주인 김상환 대표의 특수 관계인 지분이 19.3%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대 주주 지분이 16.9%. 네. 얼마 차이 지금 안 현재 나네. 최대 주주와 지분 격차는 2.4%. 그럼 사 모은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네. 과거에 우리가 한진칼의 지분 경쟁 이슈 한번 있었죠. 그렇죠. 지분이 장내에서 서로 취득을 하면서 지분 경쟁이 되니까 주가 단기에 급등을 했던 어떤 이력들. 그리고 또 뭐 SM 엔터테인먼트도 그랬었던 일이 있었고. 맞습니다. 네. 조선내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죠. 좀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네. 일단 뭐 경영권 분쟁이 물론 반드시 기대감을 수반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 경영권자와 2대 주주 간의 어떤 지분 격차가 굉장히 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긴 품절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는 것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굉장히 적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불리는데 전체 발행 주식이 415만 주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주식,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 125만 주. 그리고 실제 유통 주식은 뭐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138만 주만 유통되고 있는데 네네.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27%만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다. 별로 자, 이 없군요. 부분이 오. 장내에서 지분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주식이 별로 없군요.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가 있는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뭐 양지사의 경우에도 과거에 뭐 슈퍼게임이라고 칭하는 자가 장내에서 주주 재고 가치를 뭐 제고하겠다, 주주 가치를 뭐 대변하겠다 이런 논리로 해서 네. 주가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원인은 워낙 이 작은 그 이 유통지수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는데 만호제강 뭐 지금 저점 이후의 흐름들 좀 보면 단기 35,900원까지 좀 하락을 했지만 단기에 또 6만 원대까지 좀 6만 3천 원대까지 좀 안착을 단기에 또 했었습니다. 네네. 다시금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아직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지 않았다. 네. 주주 명부만 열람해 주세요. 뭐 회계장부만 열람해 주세요라고 요청만 있었지 정식적인 임시 주총을 소집해 달라는 어떤 요청은 없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 본다면 임시 주총 수집을 통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예고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가 너무 무섭네요. 저는. 저 앞에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 그냥. 오. 쉽지 않은 그래프인데 네. 이게 일반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겠다. 조심해야 이런 될 것 생각도 같아요. 좀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X 나오네요. 재밌다. 역시 재밌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X 드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예. 뭐 사실 만호제가 뭐 조금 이제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일단 거래량이 좀 네. 너무 없고. 아, 그래요? 없으니까. 그리고 막 방금 품절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분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전 역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뭐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면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왜 하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가요? 그럼 다시 원점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쨌든 원점. 뭐 원점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만호제강이 지금 주가 조작의 지금 대상 리스트에 올라간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하기가 편했었다라는 뜻은 오히려 품절주였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편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너가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회사에 관심이 없는 회사가 경영 분쟁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물론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경영 분쟁한다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하고 네. 지금 매수하기에는 뭐 너무 복불복이 아닐까. 복불복. 너무 위험하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결정이.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은 복불복이라 생각을 해서 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X를 쳤습니다. 솔직히 잘 스타일이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창희 대표님 의견이니까 네. 예.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면 선택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목표가 뭐가 저희 말하고 아니 싶은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은데 반대 의견을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시간이 돼가지고 없어, 시간이. 예.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 저한테만 따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이탈가는 38,7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마음의 결정 내리셨습니까? 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이거 사야죠. 저는 못 삽니다. 네. 저 무서워요. 저. 변희근 대표님이 스타킹에 맞춰서 아주 그냥 딱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달 안에 뭔가 좀 좋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형희 대표님이 뭐 지난달 뭐 120%가 넘는 수익률을 1등을 하셨고 네. 또 지금도 이번 달도 이제 1등을 하고 1등을 하고 계시니까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단순한 이유에서 가져오시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포트에 올리고 저희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은 신테카 바이오 가져와 주셨습니다. 코스닥 인공지능 신약 개발 1호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최근 AI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업체에 항원 후보 발굴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고성장 진입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유창희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바이오주를 그래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좀 급등락이 많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주 흐름들이 좀 7월 괜찮죠. 달에 이어서 네. 이번 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번 달에 로봇, AI, 바이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가 붙여야지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루닛이라든지 뭐 제 1등을 뺏어갔던 JK라든지 맞아요. 이런 뺏어갔죠. 기업들이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인데 AI를 붙이면서 움직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뭐 치료제, 수술용 로봇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의료 기기가 또 바이오와 로봇과 그쵸. 엮이면서 이슈가 되죠. 네, 이슈가 그쵸? 되는데 균형가? 이제는 네. 제약 바이오에 이제 AI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AI를 개발 붙여서 AI죠. 신약을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테카 바이오는 국내 유일하게 유전체 전용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작은 기업이 갖고 있기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슈퍼컴퓨터의 뭐 성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I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합성 신약, 항암 백신을 지금 찾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AI가 붙고 있고 AI 헬스케어, AI 의료시장, AI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최근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신테카 바이오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최근에 그 100억 정도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네,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바이오 기업들은 돈 먹는 하마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투자를 네. 해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좀 적은 돈이라니. 그리고 금리도 3% 정도 수준으로 제가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상당히 이걸 CB 발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그 채권을 사준 것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준 거 누가 아닙니까? 사준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가 사준 거 투자자가 아니에요. 사준 네. 것이지. 회사가 그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전환사채 실패하거나 이게 조기 상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일단은 지금 자본 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현재 뭐 회사의 미래 가치라든지 또 현재 테마의 흐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신테카바이오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달 뭐 의미 있는 모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을 판단하고 것 있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이청희 대표님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은 시장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네. 사실 투자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다 팔렸고 네. 그럼 투자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총알이 완벽하게 장전이 돼 그쵸. 있다. 그러니까 시장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시장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겠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어쨌든 실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약을 뭐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다든가 혹은 약을 개발하는데 확실하게 앞서 있다. 앞서 그 있다. 부분은 우리가 네네네. 확실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영희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자, OX로. 하나, 둘, 셋. 네, 저는 X. XX 반격인가요? 왜 X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슈 주목받는 건 맞다. 그런데 네. 저는 주의해야 될 점이 반드시 좀 있는데 이 잠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주의해야 될 독일은 점이 선배예요, 있죠. 사실은. 예, 예. 전환사채 자금 유치 잘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네. 8월 14일 그리고 8월 21일 날 9,422원짜리 뭐가 풀리죠? 3호 전환사채가 신주가 유통되는 겁니다. 9,422원짜리가 시장이 풀리면 현재 주가가 15,090원. 차익 실현을 위한 주가 가치 지석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아직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매물 그렇죠. 나온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8월 3일부터 풀리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118억 원에 9,422원짜리 125만 주라는 잠재 물량이 좀 남아있다. 이 부분이 주가가치 희석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유청희 대표님 말도 안 듣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게 한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못 듣긴 하지만. 선택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로 공평하게 안 듣도록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예, 반반 못하게. 공평해. 예, 솔로몬이네. 공평해야 돼요. 2주 남았어요. 예, 2주 남았어요. 8월 18일 2주 남았어요. 평가 그럼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 놓고 있고요. 예. 뭐 2주 동안 2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뭐 1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진짜 요즘 바이오가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느낌적으로. 근데 이제 유청희 대표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또 종목이 다른 종목이 가고 이거는 여기까지 어떨까? 안 오면 예, 또 여기까지 안 오면 어떡할까 뭐 네. 이런 걱정도 되긴 그럴 수도 하지만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황스타그램에서도 바이오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더 디테일하게는 잠시 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결정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결정하셨죠? 네, 결정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매수. 이슈는 가야죠. 바이오 좋아하니까. 이슈는 가요. 요즘 바이오가 대세다. 제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어? 바이오가 인류를 바꿀 만한 기술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AI와 엮이면서 어떻게 좀 더 흘러갈지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왜냐면 딥러닝을 돌려서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제외하면서 그 결과를 내뱉는다. 저는 이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장르다. 뭐 그런 이렇게 것 좀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